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뭐라고 데이터나 메커니즘을 가지고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투자 대상 자산 중에서 조금 싼 느낌이 드는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고 꽤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자, 그 책에서는요, 우리가 투자할 때 성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자자의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투자에 대한 감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그 감을 키웠을까요? 예, 바로 과거의 경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싼 느낌이 드는 이 자산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이번 주에 또 금리가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미국 금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릴 때도 그렇고, 이제 저의 자산을 운용할 때도 그렇고, 예, 저는 이제 크게 봐서 총 4가지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금이고, 두 번째가 미국 장기 국채고, 세 번째가 주식이고, 네 번째가 현금이에요. 이 4가지 자산으로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예, 저는 꽤 괜찮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4가지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조금 큰 그림으로 같이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은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미국 장기채는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주식은요, 미국 주식은 이제 올해 들어서 하락이 시작이 됐고, 예, 중국 주식 하고 유럽 주식하고, 예, 우리나라 주식도 이달 들어서 다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현금성 자산으로 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금 눈에 보이시죠? 예, 바로 금하고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다는 게 눈에 조금 보이실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조금 느낌이 싼 자산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금이에요. 보통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자산 가격이 최고일 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왜냐면 우리 심리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우리한테 계속 사라고 이렇게 언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자, 미국 증시는 더 갈 거야.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꽤 많이 올랐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뭐 레버리지로 투자도 하고, 또 기존 자금보다 조금 많이 더 태워서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돈을 놓으면 수익이 났었고, 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더 오를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한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꽤 많이 치솟았었고, 예, 전망이 되게 좋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역시나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금 가격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금이 앞으로 더 폭등할 거다. 금이 3,500불, 4,000불 갈 거다. 지금 이런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쎄한 거예요. 2가지 이유로요. 금값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마자, 예, 금을 팔아서 주식으로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거대 헤지 펀드들이 이 금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예, 대거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은 급격한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어깨일 수도 있는데, 제 감으로 보면은 몇 달 후에는 금이 좀 분명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 금에 투자해 오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나 있을 거잖아요. 뭐 꺾이는 게 보고 그때 나오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처음 진입하면서 꽤 큰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진입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다행히 지난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상 현상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미국 금리
급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트럼프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맹비난하면서 빨리 금리를 내려라 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안 내리면 내가 해임시킬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난리를 쳤던 이유가 이제 금리가 조금 요동쳤다가 이제 잡혀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파월이 좀 얘기를 해줘서 금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금리 인하 없다라고 파월이 또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할 거야, 빨리 내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만 중간에 베센트 장관이 잘 조율을 해주고 있고요.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지금 당장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 상품에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셨으면요, 지금 금리가 4.3% 넘어갈 때는 그 상품들에 가입을 하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입할 만한 상품이 시장에 4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2개의 상품은 환해지를 안 해주는 상품이고 2개는 환해지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또 이 환해지를 안 해주는 이 상품은요, 옵션 참여 비율이 100%고요. 이 환해지를 해주는 이 두 상품은 옵션 참여 비율이 30에서 40%예요. 자, 이렇게 얘기로만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제가 이제 환을 해지 안 해주면서 옵션을 100% 매도하는 상품이 2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4가지 상품이 상장이 돼 있는데, 자,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라이즈 운용사하고 솔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이 ETF는 이제 환을 노출해주고 옵션 매도 비중이 100%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코덱스하고 타이거 상품은요, 환을 해지해주고 옵션 매도 비중이 30에서 40%인 상품인데요. 자, 그러면 어떨 때 환 노출을 하고 어떨 때 환 해지를 할지가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자, 환율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환 노출을 하시면 되고요.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는 환 해지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분에 많이 참여하고 싶을 때는요, 옵션 매도 비중이 적은 것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메커니즘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채권을 사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고, 그럼 돈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 그럼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네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은 코덱스나 타이거를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옵션 매도 비중마저 적으니까 이 채권 가격이 혹시나 떨어졌다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상승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라이즈하고 솔 상품이 있을까요? 자, 왜냐면은 우리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경우 우리가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한 데와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요, 이 두 상품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배당 ETF를 고르실 때요,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최근 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는데 지난주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심상치가 않다. 뭔가 좀 싸한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투자할 때 조금 조심하셔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지난주처럼 그렇게 급격한 하락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또 지금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 유형의 ETF를 선택할 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제가 오늘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요, 매크로부티크 멤버십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